자,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은 오늘도 제가 체크를 했고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안내를 드릴 게 하나 있어요. 자, 오늘부터 언제까지였더라? 잠시만요. 오늘부터 31일까지 수강생 만족도 조사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 들어가 보시면 로그인 하셨을 때 이 밑에 만족도 조사라는 게 있대요. 여기 들어가셔서 만족도 조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플 딱 키시면 메인에 하단에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해요. 로그인 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이어서 갈게요. 제가 저번 시간 쉬는 시간 전에 이 작업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아티클스고요. 여기서 검사를 해요. 얘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검색어가 이 게시물의 제목에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를 검사를 해본 다음에 있으면 새로운 객체 하나 만들어서 창구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 과정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다 하죠. 여기다. 자, 제가 서치 키워드를 얘의 length를 0보다 클 때 라고 하는 조건을 하나 줄 거예요. 얘가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떤 글자든 뭐가 있다는 얘기죠. 서치 키워드가 0이면 잘라갖고 왔을 때 검색어가 없다는 거고, 근데 랭스가 0보다 크다면 뭐라도 하나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길이가 생겼다는 얘기니까, 그죠? 최소 한 글자부터 뭐 그 뒤로는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제가 뭐 한다 그랬죠? 창구 하나 새로 만들 거라 그랬죠. 이렇게 지금 이거 뭐 한 거예요? 뉴 어레이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 객체 하나 만들어서 리모컨 연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객체랑 지금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found articles에는 for print articles에는 더 이상 얘가 안 들어있겠죠.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얘가 갖고 있는 리모컨을 버리고 얘 거 받았잖아요. 그죠? 있으면, 검색어가 있으면이에요. 자, 이러면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했던 거죠. 아티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까보는 거죠. 모든 아티클스에 들어있는 모든 게시물을 처음부터 하나씩 까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는 이 아티클의 아이디랑 우리가 입력한 그 글 번호가 일치하냐 안 하냐 이런 조건문을 줬었는데, 지금은 이 검색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검색어가 제목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조건을 아티클의 타이틀, 우린 제목 가지고 할 거니까 아티클의 타이틀이 contains 자, 여기서 말하는 이 contains는요, 얘도 이제 문자열이 가질 수 있는 기본 함수예요. 그래서 아티클, 이 게시물에 이게 일치할 때, 서치 키워드가 존재할 때 객체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서 아티클스 게시물들이 있는 거 다 한번 뒤집어 까봐가지고 거기 제목에 아티클들, 게시물들의 제목에 이 서치 키워드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으면이에요. 이 contains는 이게 들어있으면입니다. 요 안에. 그래서 이런 함수를 써주고 얘가 들어있으면 그때 우리가 뭐 해주면 돼요? 얘는 지금 새로운 객체에 연결됐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 상태니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 아티클을. 그러면 이 서치 키워드, 검색어가 제목에 들어있는 게시물들은 이렇게 for print articles에 하나씩 담기겠네요.
이 반복문이 돌면서, 그쵸? 그럼 우리가 나중에 쟤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볼 프린트 아티클스만. 근데 그거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는 거. 우리 아까 볼 프린트 아티클스로 바꿨잖아요. 다 가져와서 보여줄 거니까. 자, 얘를 처음에 왜 만들었는지 이유가 이제 확실히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지금 그러면 이 아티클스 새로 이렇게 넣어놓지 말고 얘 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티클스를 가지고 그냥 활용을 하면요, 자, 이걸 안 한 상태에서 이 아티클스 가지고 그냥 활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검색어가 있을 때 아티클스에 새 객체에 연결되겠죠. 그럼 그 전에 게시물들 들어있는 아티클스 어디 갔어요? 날아가죠. 이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다른 데 하나 옮겨 놓고, 이미 이제 아티클스라는 거는 우리가 게시물들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인데, 이 창고는 내비두고 새로운 창고에 넣어 놓고요, 이 창고가 이 검색어가 없을 때에는 이 창고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검색어가 있을 때에는 이 창고를 새 창고로 만들어서 그 안에 일치하는 애들만 넣어줘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자, 처음에 왜 아티클스를 이 볼 프린트 아티클스에 리모컨을 옮겨줬는지 이유가 이제 나온 거예요. 완벽하게. 그리고 여기도 굳이 아티클스가 아니라 얘로 바꿔줬던 이유는 얘가 그냥 리스트로 검색이 되면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고, 이 조건을 타고 새 객체가 연결돼서 새로운 게시물들만 담았다면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공통이 되는 거죠. 여기가 만약 아티클스라면 이 경우에는 이걸 보여주는 로직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얘는 여기에 담기는 거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얘를 처음에 만들어주고 시작을 한 거예요. 다른 기능에 비해서 뭔가 좀 더 꼬여있고 생각을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상 얘도 해놓고 이해하고 보면 별거 아닌 거죠. 그냥 이걸 하기 위해서 검색어가 이 원래 있던 게시물들을 까 뒤집어 봤을 때 검색어가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애가 있으면 새 객체 하나 만들어서 담아가지고 얘 보여주려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한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또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잘 되나 안 되나. 일단 우리 더미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만 검색했을 때 검색어는 안 나오고 더미 데이터 잘 나오겠죠. 여기서 얘는 지금 제목 1, 2, 3이니까 글을 좀 써볼게요. 김철수 김영희 얘는 김영수. 자, 그러면 글 잘 들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0을 한번 해볼게요. 영수 영희 잘 나오죠. 그리고 수도 한번 해볼까요? 영수 철수 잘 나오고요. 김도 한번 해보죠. 아티클 김이라고 했구나. 김철수, 김영희, 김용수 잘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죠. 김철 철수 잘 나오죠. 그쵸? 이러면 우리가 제목 가지고 검색어 입력했을 때 제목 가지고 포함되어 있는 애만 가져오는 게 완성이 된 거죠.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좀 더 이제 좀 고민을 해보시면요, 글 작성자는 지금 아직 뭐 멤버가 없으니까 회원을 한 게 없으니까 안 될 거고, 댓글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댓글 기능을 만든 게 없어서 안 될 거예요. 근데 뭐 여기에 본문 내용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용에서 가져와서 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도 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등록일이 들어가니까 그 등록일 기준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유사한 식으로 유사하게 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리스트에 검색어 기능 추가하는 것까지 완료가 됐고요. 잘 되는 것도 확인을 했으니까, 이런 게 하나 필요하겠죠. 지금 보면 이거 검색어 나오는 거 얘는 지워도 되는 거죠. 검색어 나오는 건 지우고 이런 게 하나 있어야겠네요. 만약에 폴 프린트 아티클스의 사이즈가 0이라면 지금 얘는 무슨 말이에요? 그죠? 추가가 안 됐으니까 사이즈가 0일 거 아니에요. 새로운 객체 연결을 했죠. 일단 검색어는 있어요. 검색을 했는데 그 검색어랑 제목이 일치하는 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일 때 여기서 추가가 안 될 거니까, 객체는 이미 만들어져서 아티클스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새 객체가 연결이 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검색어랑 제목이 일치하는 애를 못 찾았어요. 그럼 이거 안 되겠죠, 애들. 그러면 사이즈가 0인 상태일 거 아니에요. 이럴 때에는 이런 거 하나 넣어주면 좋겠죠. 좀 더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끔 해주는 거니까, 여기서 한번 제가 철 이런 걸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제목에 철 들어가는 애 없죠? 이렇게 없다고 나오면 되는 거죠. 이런 것까지 하나 추가를 더 했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검색 기능 완료가 됐고, 이번에는요 또 새로운 기능을 하나 할 건데, 이거를 할 겁니다. 회원가입 기능을 해볼 거예요. 이것도 역시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드릴 겁니다. 얘는 지금 15분이 다 돼가니까 25분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놨던 애 중에 얘랑 상당히 유사한 애가 이미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원가입이라고 하면 회원가입 창에 들어가서 아이디 입력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을 받겠죠. 그리고 이름 입력을 받을 거고요.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죠. 메일이나 생년월일 이런 거 빼고 이 정도만 받도록 만들면 돼요. 얘네는 다 사용자 입력을 받아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했으면 그 회원 가입한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이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거를 해보세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회원도요 번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게시글 번호 있듯이 이 회원도 번호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입한 날짜 같은 거까지 넣어주도록 하죠. 근데 얘네 둘은 입력받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만들었던 것 중에서 비슷한 기능이 있다 라고 했는데 뭘까요, 이게? 네, 그렇죠. 입력을 받는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라이트랑 되게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했던 대로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할 거고요. 붙여넣기를 해줄 겁니다. 근데 이 구조는 지금 말이 안 되죠. if 그래서 얘를 else if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글쓰기 전에 보통 가입을 먼저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위에 거를 멤버 조인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요걸 가지고 할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일단은 지금 우리가 게시물 작성해서 저장하는 거랑 멤버 관련된 정보 입력해서 저장하는 거랑 사실상 로직은 똑같아요. 저장돼야 될 공간이나 이런 이름들이 좀 바뀔 뿐이지 사실상 뭔가를 입력하고 그 입력값을 가져다가 저장을 해놓는 거, 이 모든 로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해결을 좀 해볼게요. 이거 일단 내비두고요, 여기를 ID, 얘를 비밀번호, 그리고 이거 하나를 더 만들어서 여기는 이름을 받게끔 바꿔줄게요. 그리고 나서 얘 이름을 좀 바꿔줘야겠죠. 얘는 로그인 아이디니까 그냥 아이디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아이디랑 겹치겠죠. 이름을 이렇게 좀 해주겠습니다. 얘는 로그인 패스워드, 여기는 뭐 네임 정도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 원래는 게시물을 작성을 하고 아티클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아티클이 아니라, 얘는 게시물이 아니라 회원이니까 멤버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넘겨주는 데이터 또한 이거랑 맞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고 얘도 아티클스가 아니라 멤버스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저장을, 멤버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번호 같은 경우는 아티클스 사이즈가 아니라 멤버스 사이즈로 해주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놓으면 좀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일단 멤버스 하나 만들어주면 되고요. 얘도 생성자로 객체 만들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멤버 클래스 만들어주면 되는데, 멤버 클래스 같은 경우는 성격이 어때요? 아티클 클래스랑 거의 똑같죠? 그래서 DTO에다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내용을요, 아티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어차피 유사하게 쓰고 있으니 이거 이름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얘는 4개짜리는 필요가 없으니 지워버리고 바디, 네임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 이름도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얘네도 만들어 놨던 거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이거 조회수도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금 만들고자 하는 멤버에 맞게 그냥 이름들만 좀 바꿔준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임포트 받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멤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자바 랭 리플렉트에 멤버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근데 우리는 얘가 아니고 우리가 만든 거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골라서 임포트 해주면 되죠. 그러면 들어왔고, 멤버 여기 보면 제가 리스트를 만들 때 아티클 얘를 안 바꿔줬죠? 아티클밖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건데 얘를 멤버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회원이 생성되었습니다. 멘트도 좀 바꿔주고요. 이러면 어때요? 우리가 실행을 시켜서 뭔가 입력을 했을 때 그게 지금 멤버스에 저장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우리 라이트 한 거랑 똑같은데 이미 이 구조 있던 거 활용해서 바꿔줌으로써 지금 저장하는 것까지 다 했잖아요. 애드. 그러면
아마 잘 될 거예요. 근데 이 테스트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아티클이랑 멤버에 여기 보세요. 아이디랑 아리지데이트, 아티클에도 아이디랑 아리지데이트가 똑같이 있죠. 이것도 합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DTO에다가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요, 얘 이름을 DTO로 해주고 이거 두 개 가져오면 얘네한테 DTO를 상속받게 하면 얘네 두 개 없어도 상속을 받으니까 저 변수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상속받으면 그 부모한테 있는 변수나 메서드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변수 두 개 있는 거 멤버에 상속받게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지워도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과정을 아티클에도 똑같이 해주게 되면 얘네 없어도 문제가 전혀 없겠죠. DTO에 이 변수 두 개 넣어준 거고요. 멤버랑 아티클이 상속받도록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복됐던 애들을 지워주면 DTO에 빠져있는 아이디랑 아리지데이트라는 변수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도 압축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디랑 아리지데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글번호 그리고 회원번호가 되는 건데, 어떤 뭐 특정한 뭔가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걔한테 아이디를 부여할 때 이거 DTO 상속받아서 그대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아티클이랑 멤버 두 개밖에 안 쓰지만 얘를 쓰는 곳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또 하나로 압축을 시킨 거니까. 어떤 게 안 되시나요? 아니 지금 좀 안 됐던 거 해결했다가 아, 네네네.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일단 가입 기능 만들었고요. 가입 기능 만들다가 공통으로 공통으로 중복되고 있는 변수를 발견을 해서 그 변수를 빼서 상속받게 하는 것까지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멤버 조인 했을 때 아이디 입력을 받게끔 나올 거고요. 비밀번호 입력 받게끔 나올 거예요. 이름도 입력 받게끔 나오고 1번 회원이 생성되었습니다. 멘트까지 잘 나와요. 우리가 회원 목록을 조회하는 기능 같은 거 만든 게 없기 때문에 얘를 실제로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는 지금 당장은 확인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자, 잘 보세요. 1번 회원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번 회원을 또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뭔가 문제가 있죠. 1번 회원이랑 2번 회원이랑 아이디가 어때요? 같죠? 우리가 그 어떤 곳에서 회원가입을 하더라도 아이디는 중복 체크가 있어요. 왜냐면 비밀번호에는 중복 체크가 없죠. 얘는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름도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중복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아이디까지 중복을 해제를 시키면요,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완벽히 일치하는 회원이 2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하고 들어가면 얘가 이게 1번 회원인지 2번 회원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그걸 구별짓기 위해서 아이디를 중복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번 보죠.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회원가입을 한다고 쳤을 때 아이디 입력을 하죠. 비밀번호 입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을 하죠. 이거 확인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만약에 뭐 A, B, C, D, E, F, G, 1, 2, 3을 비밀번호로 쳤어요. 내가 원래 쓰던 비밀번호가 이거라고 가정을 하고 확인이 없다고 했을 때 여기 느낌표까지 그냥 넣어줄게요.
확인이 없다고 했을 때 요거 하나만 치고 넘어가게 되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오타를 냈다, 전 모르죠. 오타를 낸지 모르고 지나가요. 가입이 됐어요. 입력을 하는데 안 된대요.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입력한 비밀번호가 오타 없이 제대로 입력을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타 때문에 뭔가 로그인이 안 돼서 비밀번호를 찾는 경우를 없애주고자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과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는데 얘가 다르대요. 서로 이렇게 다르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오타가 났는지 여기서 오타가 났는지 모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통 다시 입력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 비밀번호 확인 기능을 하나 넣어줄 거고요. 이걸 했을 때 얘랑 다르다면 비밀번호부터 다시 입력을 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 하나를 추가해 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아이디 회원 가입을 했을 때 그 아이디가 존재하면, 그러면 중복된 아이디다, 다른 아이디로 가입을 해라 라는 식으로 아이디를 다시 입력받게 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 밑에 있는 얘네들은 우리가 빼기로 했으니까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37분 시간이 일단은 비밀번호부터 좀 볼게요. 비밀번호를 보면 일단 입력을 받아야 되죠. 확인하는 거를 만들어 주면 되고요. 여기도 이름을 뭐 그냥 체크,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돼요. 얘는 그리고 저장할 때 굳이 넣어줄 필요 없죠. 여기서만 체크가 되면 되잖아요. 그쵸? 객체에다가 저장할 때, 회원 정보를 저장할 때 여기다 넣어줄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비밀번호 이미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멤버 조인 테스트 1, 테스트 1, 테스트 2 했을 때 안 넘어가고 이름 입력을 못 받고 그 전에 거 비밀번호부터 다시 입력을 받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이를 시간이 좀 애매한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애매해서. 자, 비밀번호 확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이 비밀번호를 입력받는 이 부분, 입력받고 확인 입력받고 이 두 부분이 뭔가 틀렸을 때 다시 비밀번호부터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반복이 돼야 돼요. 그쵸? 반복 안에 뭐 조건을 주거나 하는 식으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빼줄 거예요. 이 안에다가 얘네를 넣어 줄 겁니다. 이름은 들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자, 그럼 입력을 받고 저장을 했어요. 비밀번호 확인도 입력을 받고 저장을 했죠. 얘네 둘이 같은지 아닌지만 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조건을 걸어서 로그인 패스워드랑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가 같다면 인 거죠. 아니다, 같다면이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처리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겠네요. 자, 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느낌표를 써줌으로써 이 괄호 안에 있는 얘네가 실행이 되고 그 결과 참 거짓이 나왔을 때 그걸 반전시키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이게 왜 참 거짓이지? 라고 의심이 드신다면 이런 애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블럭을 씌워 놓으면요, 이 메서드에 대한 이런 간단한 정보들이 좀 나와요. 이게 보면 불린이죠. 그러면 equals를 사용했을 때 이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같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같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리턴 결과가 불린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 정보들이 좀 나와요. 이게 불린이죠. 그러면 equals를 사용했을 때 이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같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같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리턴 결과가 불린으로 나와요.
논리 타입으로. 그래서 얘네 둘을 비교해서 같으면 true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틀리면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얘가 같다 라고 한 거를 반전시켰어요. 그쵸? 지금 이거는 이거랑 같은 거예요. 제가 방금 썼던 느낌표 괄호는 얘랑 지금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저처럼 느낌표로 써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자, 이러면 같지 않다면이죠. 그럼 그때 우리가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입력하게 올려보내면 되죠. 그거 뭐예요? 컨티뉴. 이러면 얘를 만났을 때 밑에 싹 무시하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가 입력한 비밀번호랑 비밀번호 체크가 같지 않다면 비밀번호 틀린 거니까 비밀번호부터 다시 입력을 해야 되니까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주세요 하고 컨티뉴 해서 반복문 위로 올려보내가지고 얘부터 다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같지 않은 게 아니라면 같다는 얘기죠. 같다면 지금 이거 무한 루프니까 탈출시켜주면 이름 받겠죠. 그쵸? 자, 그러면 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에러가 나고 있죠. 이 로그인 패스워드가 빨개요. 이게 왜 빨간지 아시겠죠? 지금 로그인 패스워드를 만들어주는 곳이 while문 안에잖아요. 무한반복문 안에서 얘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얘를 밖에다가 빼주면 되는 거죠. 빼주고 여기서 값을 이렇게 넣어주도록. 얘 체크 같은 경우는 안 빼도 되긴 하는데 상관은 없지만 그냥 구조를 맞추기 위해 같이 빼줄게요. 자, 이렇게. 그럼 이 안에서 쓸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실행을 한번 시켜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멤버 조인 아이디 비밀번호 1 틀린 경우 다시 입력해주세요 뜨면서 다시 입력하라 그러죠. 또 틀렸어요. 또 들어가죠. 같을 때 이름 입력. 이러면 되는 거죠. 자, 지금 비밀번호 체크까지 했습니다. 이러고 아이디 중복을 찾는 거는 지금 하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얘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어떻게 하면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해서 이미 아이디가 들어있으면 뭐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게끔 입력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고요. 네, 오늘도 이제 오늘 했던 거 한번 돌아보면은 정리를 좀 해보자면 게시물 찾는 메서드 중복 제거 했어요. 우리 아티클 반복문 돌려가지고 아티클스에 있는 거 하나씩 까보면서 아이디 일치하는 메서드 있던 거, 아니 그 기능 있던 거 메서드로 만들어서 중복 제거했고요. 그리고 리팩토링을 통해서 메인 메서드가 가지고 있던 그 부하를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목록에 우리 리스트에 검색 기능, 제목에 있는 제목과 검색어가 일치할 때 그게 들어있는 목록을 가져올 수 있게끔 검색 기능도 추가를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회원가입 기능 중에 비밀번호, 패스워드 확인하는 것까지, 그래서 확인이 안 될 때는 다시 입력받게 하고 확인이 맞을 때는 넘어가게끔 하는 여기까지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아이디 중복 체크부터 할 거니까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할 수 있으면 해서 오시고요. 얘랑 비슷해요. 아니, 요거랑 비밀번호 체크하는 거랑 유사합니다. 상당히. 단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시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